안녕하세요. 감정 약국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고민 중 하나인 착한 연애가 왜 이별로 이어지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 건강한 연애를 위한 처방전을 드리겠습니다. 1. 착한 연애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떤 연애를 하시나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넌 참 착해서 좋다. 너처럼 이해심 많은 사람 처음이야.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그 말이 좋았죠. 그 말을 듣기 위해 더 참았고, 더 배려했고, 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연애가 사랑의 정답이라고 믿었거든요. 우린 어릴 적부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는 거라고. 사랑은 맞춰가는 거라고. 사랑은 참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았고, 상처 주고 싶지 않았고, 무조건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착하게, 다정하게 사랑했던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지치고 힘들고 결국 이별하게 되는 걸까요? 착한 연애는 이런 겁니다. 상대방이 화내면 내가 뭘 잘못했나? 먼저 고민합니다. 연인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뭐 때문에 저럴까? 가 아니라 내가 부족했나? 하고 자책합니다. 그리고 싸움이 생기면 늘 먼저 사과합니다. 내가 더 많이 좋아하니까, 내가 더 이해해줘야 하니까. 사실 이 착함은 배려에서 시작된 게 아닐지도 몰라요. 갈등이 생기는 게 무서워서, 상대가 떠날까봐, 좋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 이 정도쯤은 참을 수 있어 하며 자신의 감정을 숨긴 적 있지 않나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연애 속에 나를 잃어버립니다. 자기 감정보다 상대 감정이 더 중요해지고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 기분을 먼저 생각하고 참는 게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착함은 점점 존중이 아닌 당연함으로 바뀌죠. 한 번은 상대가 말도 없이 약속을 어겼어요. 마음이 너무 속상했지만 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괜히 분위기 흐릴까봐, 상대가 피곤했을까봐 이해하는 척 웃었죠. 그런데요, 그 일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상대는 그것을 해도 되는 일로 여깁니다. 착한 연애는 결국 나 혼자 끌고 가는 연애가 되기 쉽습니다. 내가 더 많이 이해하고, 내가 더 많이 노력하고, 내가 더 많이 참기 때문에 그만큼 외롭습니다. 그렇다고 착하게 굴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착함이 나를 지우는 방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상대를 배려하는 만큼 나를 지키는 연습도 함께 해야 해요.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연애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사랑받아야 그 사랑은 오래갑니다. 착한 연애라는 말 어쩌면 나보다 상대를 더 사랑하려 했던 당신의 순수한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도 아끼는 연애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게 진짜 건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애에서 착하다는 말을 듣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좋은 사람이란 걸 의미하는 것 같으니까. 넌 항상 나 이해해줘서 고마워. 넌 진짜 마음이 넓다. 그런 말 들을 때 나도 뿌듯하죠. 아, 내가 괜찮은 연인을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 근데요, 그게 진짜 착한 연애인지 아니면 나 혼자 끌어안는 연애인지는 시간이 좀 지나야 드러나요. 착한 연애는 처음엔 정말 좋아 보여요. 싸움도 덜하고 늘 배려하고 상대를 힘들게 하지 않으려 하니까. 근데 그 착함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연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의무처럼 바뀌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 중인데
그 사람은 가끔 연락도 잘 안 되고 약속도 갑자기 취소하고 자신의 감정을 말로 잘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착한 연애를 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너무 기대한 걸 수도 있지. 이번만 넘기자. 기분 좋을 때 얘기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매번 자기 감정을 눌러요. 속상하고 실망스럽고 사실은 서운한데 그 감정들 전부를 내가 예민한 거 아닐까? 라고 포장해요. 그러다 어떻게 되냐면요. 상대방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는 모르거든요. 내가 뭘 참고 있는지, 뭘 감추고 있는지.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넌 참 편해서 좋아. 너랑 있으면 부담이 없어. 그리고 그 말에 착한 사람은 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다행이다, 내가 도움이 되고 있구나. 근데 그게 점점 당연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고맙다는 말도 사라져요. 노력은 나 혼자 하고 있는데 그게 상대에겐 일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정말 한계가 왔을 때 속에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해요. 눈물도 나고 억울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별을 결심해요. 그런데 상대는 오히려 당황해요. 갑자기 왜 그래? 난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맞아요. 상대는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한 번도 솔직하게 말한 적이 없으니까요. 서운하다는 말도 힘들다는 말도 안 했으니까. 모든 걸 참아내는 착한 연인의 모습만 보여줬으니까. 그게 바로 착한 연애가 이별을 부르는 이유예요. 상대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조심했는지, 얼마나 눈치 봤는지. 나는 그 사람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그냥 이게 너의 성격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렇게 착한 연애는 끝나요. 처음엔 서로 사랑했을지 몰라도 결국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지치게 되거든요. 심리학적으로도 그래요. 감정 노동이라는 게 있어요. 내 감정을 억누르고 상대에게 맞춰주는 행동들. 이게 반복되면 스트레스 수치는 계속 올라가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안에서는 불안과 외로움이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감정은 회복이 정말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이별 후에도 스스로를 자책하거든요. 내가 너무 많이 참아서 그런 걸까? 그때 그냥 한 번이라도 말해볼 걸. 내가 조금만 더 달랐으면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자기 자신을 더 미워하게 돼요. 자존감도 내려가고 다음 연애가 더 무서워지죠. 그래서요. 착한 연애라는 건 사실 따뜻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 표현하지 못한 욕구, 알아주길 바라는 외로움이 있어요. 그 외로움이 쌓이면 결국 사랑도 무너지게 돼요. 진짜 건강한 연애는요. 내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관계예요. 말해도 된다는 확신을 주는 사람이에요. 싸우더라도 서로의 생각을 말하고 감정을 나눌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진짜 우리가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연애는 정말 나를 위한 연애인가요? 아니면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계속 참고 있는 연애인가요? 착한 연애의 5가지 함정.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착한 연애. 겉으로 보면 다정하고 평화롭고 아주 이상적인 관계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사실 그 안엔 나도 모르게 빠져버린 5가지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함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그 안에 들어가 있진 않은지 함께 점검해 봐요. 감정 억제의 함정. 난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진짜 괜찮은 게 아니야. 연인 사이에서 감정을 표현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특히 내가 착한 연애를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더 그렇죠. 이 말했다가 혹시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괜히 트집 잡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래서 자꾸 참아요. 말을 삼켜요.
예를 들어 상대가 나와 약속을 자꾸 미루고 연락도 뜸해져요. 분명히 속상하죠. 외롭고. 근데 그걸 꺼내지 못해요. 그 사람 요즘 힘들다 그랬으니까 참자. 근데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감정은 점점 축적돼요. 말을 안 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감정은 마음 안에 켜켜이 쌓이고 결국 언젠가 한 번에 터지게 돼요. 그땐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감정을 억제하는 습관, 이게 첫 번째 함정입니다. 자기 희생의 미화. 사랑하니까 이 정도쯤은 괜찮아. 이 말 너무 익숙하죠. 사랑하니까 참아야지, 사랑하니까 이해해야지. 맞는 말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이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늘 상대가 원하는 시간에 맞추고, 상대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상대가 바쁘면 그래 알겠어 하면서 그냥 집에서 기다리고. 그게 반복되면 이 관계 속에 있는 나는 점점 사라져요. 처음엔 이 사람이 날 좋아하겠지라는 마음으로 하던 희생이 나중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깨질까 바로 바뀌거든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 의한 희생이에요. 갈등 회피의 악순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묻고 지나가는 것. 연인 사이에서 갈등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싸움이 없는 연애가 더 위험하다고 말하는 심리학자도 있어요. 근데 착한 연애를 하는 사람은 갈등을 문제로 인식해요. 그래서 문제를 피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화를 냈을 때 왜 그런지 물어보자가 아니라 기분 풀릴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회피하게 되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게 또 다음 문제에 덧붙여지고 또 그 위에 쌓이고 나중엔 무슨 일로 화가 났는지도 모른 채 그냥 관계 자체가 무거워져요. 진짜 착한 연애는 갈등을 피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건강하게 마주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애정이 아닌 책임감의 전환. 이 사람이 날 좋아해서가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처럼 느껴져. 처음엔 사랑이었어요. 그 사람의 웃음 하나에도 설렜고 조금만 연락 와도 기분이 좋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을 챙기는 게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오늘도 기분 안 좋아 보이네. 내가 뭘 해줘야 되나? 연락 안 왔네. 무슨 일 있나? 먼저 해야 하나? 그 사람의 감정에 내가 너무 많이 휘둘리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나를 챙기는 여유는 없어지고 그 사람 기분 맞추느라 하루가 끝나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 부담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강박이 돼버린 거죠. 결국 참다 터지는 감정의 폭발. 난 괜찮다고 했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었어. 이게 가장 안타까운 함정이에요. 앞에 1번부터 4번까지 전부 겹쳐지면 마지막엔 무조건 터지게 되어 있어요. 착한 사람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참아요. 그리고 그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계에 도달해요. 연애 중엔 화도 잘 못 내고 속상하단 말도 잘 안 하던 사람이 이별 통보할 땐 너무 단호하잖아요. 그건 이미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수십 번의 이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상대는 몰라요. 왜냐하면 말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상대는 억울하다고 느끼고 착한 사람은 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단호해지고 결국은 사랑 없이 끝나버린 관계만 남게 돼요. 이 5가지 함정은 하나만 걸려도 위험한데 대부분은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내 감정을 말하고 있는가? 이 연애 안에서 나는 편한가? 나는 이 관계에서 존중받고 있는가? 착한 연애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그 착함이 나 자신을 해치는 방향이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소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덜 착해도 괜찮아요.
조금 더 솔직해도 괜찮고 가끔은 싫어, 서운해, 그건 아닌 것 같아라는 말도 괜찮아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연애를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지켜줄 수 있어요. 착한 연애 어떻게 무너졌나? 이번엔 실제 있었던 또는 정말 흔히 벌어지는 연애 사례들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실명이 아닌 가상의 인물로 바꿨지만 아마 들으면서 이건 내 얘긴데?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착한 연애 속에서 무너지고 있거든요. 사례 1. 사소한 서운함을 말 못하고 쌓기만 했던 민지. 민지는 늘 착한 연애를 해왔어요. 상대방이 무뚝뚝해도 표현을 안 해도 먼저 챙기고 배려했어요. 그 사람이 좀 피곤해 보이면 괜찮아, 연락 안 해도 돼 먼저 말했고, 데이트 약속이 미뤄져도 응, 나도 바빴어 하고 넘겼죠. 하지만 사실 민지는 서운했어요. 그 사람이 연락이 뜸해질수록 불안했고, 자기 혼자 애쓰는 느낌이 점점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민지는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 사람이 원래 표현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잖아. 그렇게 자꾸 자기 감정을 무시하고 합리화했죠. 그리고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이별 통보를 했어요. 더는 나 혼자 하는 것 같아서 못하겠어. 그 남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갑자기 왜 이래? 너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민지는 계속 말하고 싶었지만 참은 거고 상대는 계속 괜찮다니까 진짜 괜찮은 줄 알았던 거예요. 착한 연애가 이렇게 상대에게 오해를 남기고 자기 자신에게 감정의 폭발을 남기는 방식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사례 2. 늘 맞춰주다가 자기를 잃어버린 수연. 수연은 전형적인 좋은 사람이에요. 연애에서도 항상 상대의 눈치를 먼저 봤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 늘 내가 좋으면 나도 좋아라고 했어요. 처음엔 그게 멋있어 보였어요. 상대방도 와, 너 진짜 착하다. 너랑 있으면 편해. 이런 말 자주 했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수연이 말하더라고요. 나는 이 사람이랑 사귀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 우린 매번 그 사람 방식대로만 데이트하거든. 내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수연은 착하게 연애한다고 믿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자기 욕구를 전혀 표현하지 못한 거였죠. 좋은 연인이 되기 위해 진짜 자기 자신을 지워가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이게 오래가면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너무 작아지고 흐릿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존중도 흥미도 사라져버려요. 그 사람은 너는 항상 괜찮다고 했잖아. 왜 이제 와서 그래? 라고 하지만 수연 입장에선 내가 늘 참았던 거 너는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 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사례 3. 혼자 감정 다 감당하다가 번아웃 온 재윤. 재윤은 누구보다도 연애에 진심인 사람이었어요. 연인에게 최선을 다했고 힘든 일이 생기면 직접 해결하려 했어요. 내가 잘하면 이 사람도 나를 더 사랑해 주겠지. 이게 재윤의 마인드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 상대는 자기 감정은 아주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분 나쁘면 바로 말하고 피곤하면 연락도 끊고. 그걸 감당하는 건 늘 재윤의 몫이었죠. 오늘은 조심해야겠다. 문자 오기 전까진 연락하지 말아야지. 기분 나빠 보이니까 내가 먼저 사과하자. 이렇게 계속 상대의 기분에 맞춰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재윤의 하루는 연인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삶이 됐어요. 그리고 결국 번아웃이 왔어요. 정신적으로 완전 고갈된 거예요. 재윤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너무 기억에 남아요.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날 싫어하지 않게 하려고 연애한 것 같아. 이 세 사람의 공통점 뭐였을까요? 착한 연애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착함은 결국 자신을 잃고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착한 연애가 이별로 가는 이유는 서로를 위하려고 시작한 마음이 점점 일방적인 감정 노동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착하다고 사랑이 더 오래 가는 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오래가는 사랑은 서로가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관계예요. 착하기만 한 사랑은 결국 한 사람이 너무 지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지금 내 연애는 어떤가요? 나는 편안한가요? 내 감정은 존중받고 있나요? 그리고 내가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은 사람이 옆에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조금 더 용기 내도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보다는 존중받는 사람이 되세요. 맞춰주는 연인보다는 대화할 수 있는 연인이 되세요. 그게 진짜 오래가는 사랑이에요. 착한 연애가 왜 자꾸 이별로 이어지는지 우린 지금까지 충분히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남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연애해야 하는 거예요? 나도 지치지 않고 상대도 상처 주지 않는 사랑 가능할까요? 답은 가능해요. 단, 그걸 위해선 몇 가지를 아주 의식적으로 실천해야 해요. 오늘은 그걸 함께 정리해 볼게요. 착한 연애에서 벗어나 건강한 연애로 넘어가기 위한 6가지 실천법. 1. 감정 표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내 기분이 상했을 때, 화가 났을 때, 상대의 말이 불편했을 때, 무조건 말해야 합니다. 이건 좀 속상했어. 이 상황은 나한테 불편하게 느껴져. 이렇게 말하는 게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상대가 너 왜 그래? 라고 하면 그때는 차분히 설명하면 돼요. 오히려 그걸 반복하다 보면 관계 안에서 솔직한 대화가 자연스러워져요. 착한 연애는 참는 연애지만 건강한 연애는 나누는 연애예요. 싫은 건 싫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난 거절을 잘 못해요. 싫다고 하면 차일까 봐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내가 싫다고 말했을 때 그걸 존중해주는 사람과 해야 해요. 거절했다고 떠나버릴 사람이라면 이미 그 관계는 불균형했던 거예요. 착해서 맞춰준 게 아니라 말을 못해서 맞춰준 거라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라고 부르기 어려워요. 건강한 연애를 원한다면 싫다는 말부터 연습해야 해요. 연애는 이 사람 기분 맞춰주기 게임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함께 만드는 균형의 대화예요. 3. 자기 욕구를 무시하지 마세요. 연애할 땐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되잖아. 이번엔 그냥 넘어가자. 근데 그걸 매번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내 감정은 완전히 투명 인간처럼 취급당하게 돼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랑받고 싶은지, 데이트할 땐 뭘 기대하는지 이런 걸 말하고 표현해야 해요. 연애는 나도 누군가의 요구가 될 수 있는 권리예요. 그 권리를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4. 갈등을 피하지 말고 건강하게 싸우는 법을 배우세요. 사랑하는 사이라도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싸운다고 해서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갈등은 두 사람의 관계의 깊이를 키우는 기회예요. 중요한 건 싸우는 방식이에요. 비난 대신 감정 중심으로 말하세요. 넌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너가 그 얘기했을 때 난 좀 상처받았어.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상대도 방어하지 않고 들을 수 있어요. 건강한 커플은 싸움을 피하지 않아요. 싸우되 서로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혼자 애쓰는 관계에선 물러나는 용기도 필요해요. 관계는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둘이 함께 걷는 거예요. 혼자 이해하고, 혼자 사과하고, 혼자 참는 관계라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라 노력하는 습관일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착하면 되겠지. 다 이해하면 되겠지. 그 생각이 반복될수록 당신은 그 사람보다 먼저 지쳐버려요.
노력은 함께 할 때 의미가 있고, 사랑은 함께 만들어갈 때 안정감을 줘요. 혼자 하는 연애는 오래 못 갑니다. 6. 사랑받기 위해 애쓰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받아 보세요. 어쩌면 지금까지 당신은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너무 많은 걸 감추고 참아왔을지 몰라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주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말했을 때 들어줄 줄 아는 사람과 하는 거예요. 착함은 미덕일 수 있지만 그 착함이 당신을 해치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미덕이 아니에요. 이제는 조금만 더 나를 아껴줘도 돼요. 조금 더 나를 챙겨도 괜찮아요. 그리고 조금은 덜 착해져도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연애에서 나는 편한가요? 내가 표현해도 괜찮은 사람과 연애하고 있나요?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나요? 만약 하나라도 아니오라고 느껴졌다면 당신은 지금 착한 연애라는 이름의 고요한 외로움 속에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는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세요. 건강한 연애는 결국 나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착한 연애가 왜 힘들고 왜 이별로 가는지, 그리고 그 연애 안에서 어떤 함정들이 숨어 있는지 이야기했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미 그 연애를 지나왔거나 지금도 그런 관계 안에 있거나 혹은 앞으로 사랑이 또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그런 사랑을 해봤고 참다 끝낸 적도 있고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렇게 밤마다 되묻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착한 사람들의 사랑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착해서 아팠던 사람들, 참아서 지쳤던 사람들, 말 못해서 상처만 남았던 사람들. 이제는 거기서 천천히 나와도 괜찮다는 얘기. 그리고 다시 사랑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 지금부터 해볼게요. 착해야 사랑받는다는 오래된 믿음을 버리세요. 많은 착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말 들으며 자라요. 말 잘 듣는 게 최고야. 너는 참 착해서 엄마가 좋아. 화를 내면 나쁜 애야. 이런 말들이 자라면서도 영향을 줘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말 잘 듣고 다 이해하고 웃고 있어야 된다는 무의식이 자리 잡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착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내 감정을 드러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친밀함이 생겨요. 이제는 그 믿음을 하나씩 걷어내야 해요. 착하지 않아도 예민해도 실수해도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챙기는 연습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착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을 가장 마지막에 둔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기분,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하루는 다 헤아리면서도 정작 내 마음은 묻고 지나가요. 이제부터는 반대로 해봐요. 하루에 한 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이었지? 내가 원했던 건 뭐였지? 내 마음은 지금 괜찮은가? 이 질문을 자주 던지다 보면 내 감정의 언어가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그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자기를 돌보는 사람만이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다음 사랑을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한 5가지 체크리스트. 내가 표현해도 되는 사람인지 살펴보기. 기분 나쁘다고 말했을 때 그걸 흘려버리는 사람이 아닌지. 갈등 후에 회복이 가능한 사람인지 확인하기. 싸웠을 때 대화하려고 노력하는지 그냥 도망치는 사람인지.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관계인지 체크하기. 원하는 걸 말했을 때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받아주는지. 상대의 감정에 내가 압도되지 않는지 점검하기. 매번 상대의 눈치만 보며 내 하루가 좌우되지는 않는지.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이 유지되는지 돌아보기. 연애를 하면서 내가 더 작아지진 않는지. 이 5가지 중 3가지 이상이 아니다라면 그 관계는 당신을 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사랑에선 이 기준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떠나온 사랑을 차책하지 마세요.
착한 사람들은 관계가 끝나면 늘 자신을 먼저 탓해요. 내가 너무 과했나? 그때 말 안 했으면 안 싸웠을 텐데. 내가 덜 예민했으면 됐을까? 하지만 여러분, 그건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혼자 애썼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참을 만큼 참았고, 애쓸 만큼 애썼고, 그걸 이제 놓은 것뿐이에요. 떠나온 건 실패가 아니에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선택한 용기예요. 다음 사랑은 나답게 사랑하세요. 착한 사랑은 늘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한 사랑이었죠. 이제는 나를 만족시키는 사랑을 해도 돼요. 내가 웃을 수 있는 사람, 내가 감정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무너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과 그런 방식으로 다시 사랑하세요. 사랑받기 위해 착해져야 한다는 그 오래된 마음을 놓고 이제는 사랑받아도 되는 나를 인정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착함은 미덕이지만 자기 자신을 버릴 만큼 착해지지 마세요. 이해심은 필요하지만 기준 없는 이해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사랑은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당신은 말해도 되는 사람이고 거절해도 괜찮은 사람이고 감정을 표현해도 절대 버림받지 않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리즈를 여기까지 들어준 당신. 그 자체로 대단한 용기예요. 감정 약국은 앞으로도 그런 당신을 위해 계속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다음 연애는 조금 더 나답게, 조금 더 당당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시작하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